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아비트럼 리서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비트럼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에어드랍 받는 법, 길드 XYZ 받는 법 등은 다른 데서 잘 소개해 놨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글들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아비트럼이 에어드랍을 곧 준다는 건 알겠는데 아비트럼은 어느 정도의 훌륭한 프로젝트인가, 이거에 대한 리서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비트럼이 꽤나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이 아비트럼이 같은 계열인 옵티미즘보다 더 높은 TVB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번 이 아비트럼이 얼마나 근본 넘치는 프로젝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아비트럼인데요. 최근 앱토스의 거대한 에어드랍 사건 이후 또 앱토스급 에어드랍을 줄 친구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아비트럼 오디세이를 진행하던 아비트럼이 제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트럼은 옵티미스틱 롤업 계열의 프로젝트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비트럼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레이어2 시장 전반을 살펴보고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이드체인, 플라즈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른 대안들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오늘날의 확장성 솔루션 시장은 크게는 롤업, 좀 더 세분화하면 옵티미스틱 롤업 대 GK 롤업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간단하게 표를 하나 작성해 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GK 롤업 관련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주 짧게 이 둘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기술적 복잡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GK 롤업이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더 낮고 하지만 이 방식이 워낙 수학적으로 복잡성을 요구하고 아직까지는 EVM과의 호환도 쉽지 않고 요구하는 리소스의 양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테린이 GK 롤업이 옵티미스틱 롤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GK는 향후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깊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애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의 개념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저튼 총 브리징된 물량 TVB를 기준으로 현재 롤업 솔루션들을 비교해보면 아비트럼, 옵티미즘, GK 싱크, 스타크넷 순으로 활성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데서 알 수 있듯 아직도 GK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레이어2의 비중은 옵티미스틱 롤업 이영재가 가져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옵티미즘을 더 높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아비트럼이 훨씬 TVB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토큰을 찍어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적어도 앞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옵티미스틱 롤업 계열, 즉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에 중단기적으로 충분한 수요와 관심이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옵티미스틱 계열의 두 대장인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메티스 라는 친구도 있긴 한데 얘는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히 주제가 아비트럼인 만큼 아까 보여드렸던 듄 데이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같은 레이어2일지라도 아비트럼에 훨씬 많은 돈과 활성 유저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활성화된 뎁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아발란체와 아비트럼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는 GMX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GMX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안정된 볼륨과 누적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아비트럼 기반의 GMX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나름 데이터를 꾸준하게 잘 찍고 있고 최근 FTX의 상장까지 하며 화제가 된 트레저 다오의 매직, 요즘에는 좀 죽긴 했지만 한때 많은 TVL 떡상을 보여줬던 도프엑스까지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중에 아비트럼만 지원하는 소규모 킬러 뎁 다수가 아비트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옵티미즘 생태계는 어떤가요? 옵티미즘 생태계는 대부분 원래 이더나 솔라나가 메인인데 옵티미즘 서비스도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옵티미즘이랑 아비트럼 둘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뎁들이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옵티미즘에서만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아비트럼은 안하고 옵티미즘에만 있는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옵티미즘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 퀵스, 옵티미즘 기반 유동성 공급 덱스 벨로드롭, 퍼페추얼, 퓨처 탈중앙 거래소 퀸타, 유동성 공급 수수료로 로또 추첨하는 풀투게더, 역사와 전통의 신세틱스 정도이긴 한데 아직도 이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GMX 혼자 이 모든 뎁들을 충분히 이기고 남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옵티미즘은 이미 토큰도 출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뎁들을 사용하면 옵티미즘 토큰을 주는 옵티미즘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이미 출시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다소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이는 제3자 뎁들을 본인들 위로 온보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경쟁 초기의 아비트럼은 우리 체인 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쓰세요 라고 홍보하면서 누구든 쉽게 아비트럼에 이주할 수 있었고, 반면에 옵티미즘은 본인들 위에 뎁을 구축하고 싶으면 우리들한테 먼저 검사받으세요, 활이 따세요 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옵티미즘은 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정책을 폐기하긴 했지만, 이 초기의 차이로 인해 초창기 옵티미스틱 롤업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 고민하던 애들은 아비트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둘의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게 뒤지던 옵티미즘은 승부수로 옵티미즘 토큰을 출시하면서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때 한창 옵티미즘이 토큰 출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엄청난 트랜잭션 상승을 가지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비트럼의 개발사인 오프체인 랩스의 코파운더가 에피타이즈는 항상 메인 요리 전에 제공된다, 그러니까 에피타이저가 옵티미즘이고 메인 요리가 우리 아비트럼이다 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많은 아비트럼 유저들의 환호를 유발하기도 했죠. 이렇듯 현 시점의 옵티미스틱 롤업 경쟁은 유재석이 아비트럼, 박명수가 옵티미즘인 것처럼 관계가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아비트럼이 아직 토큰도 안 나온 데다가 오디세이 이벤트도 끝나지 않았기에 이 간극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의 비교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비트럼만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아비트럼의 개발사는 2018년 설립된 회사인 오프체인 랩스로 평판이 좋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오프체인 랩스는 2019년에 55억, 직후에 시리즈 A로 290억, 1년 8월에는 1억 달러, 1440억 규모의 시리즈 B까지 총 약 1800억 규모의 펀딩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보통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으면 보통 VC들도 토큰을 받아서 엑시트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비트럼 토큰은 꼭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오프체인 랩스가 이더리움 합의 레이어 클라이언트인 프리즘의 개발사이기도 한 프리즈매틱 랩스를 인수하며 본인들의 덩치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체인 랩스의 투자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명 기성 VC인 라이트 스피드를 비롯 판테라, 폴리체인, 알라메다, 스파르탄, OKX, 펜부시 등등 수많은 유명 크립토 VC들이 다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트럼은 제3자가 봐도 이 정도 VC가 붙었으면 나름 근본 있는 프로젝트다 라고 하이프가 붙을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개발도 열심히 해요. 원래 아비트럼은 아비트럼 1이라는 이름의 체인으로 처음 시작했으나 정확히 1년 후 아비트럼의 생일인 9월 1일자로 아비트럼 니트로로 부드럽게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이 아비트럼 니트로는 아비트럼 1보다 수수료도 훨씬 싸고 훨씬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EVM 호환성도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업데이트였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트럼은 아비트럼 노바라는 체인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아비트럼 노바는 게임 및 소셜 프로젝트에 특화된 블록체인으로 엄청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아비트럼 노바 체인은 위에서 언급했던 아비트럼 니트로 기술을 변형한 애니트러스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합의 방식을 훨씬 더 간소화하고 쉽게 통과할 수 있게끔 해서 수수료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 아비트럼 체인보다 검증 절차를 매우 단순화해서 체인을 낸 게 이 아비트럼 노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비트럼 노바의 초기 운영위원회로 FTX, 구글 클라우드, 퀵노드 등등이 있지만 매우 특이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미국판 디스인사이드라고 해도 괜찮은 레딧입니다. 이 레딧이 아비트럼하고 매우 큰 일을 하나 꾸미고 있기 때문이죠. 레딧은 얼마 전 이 아비트럼 노바를 이용해 레딧 커뮤니티 포인트를 노바 체인에 올려서 관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베타 서비스 중으로 각자들이 각자 서브레딧에 코인을 만들어서 그 포인트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디스인사이드로 예를 들자면 임영웅 갤러리는 DC 임영웅 코인, 비트코인 갤러리는 DC 빗겔 코인,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갤러리별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글 써주고 임영웅 웅짤 많이 가져와주고 임영웅 콘서트 정보 퍼다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DC 임영웅 코인을 기부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코인 소유자들끼리 투표도 하고 하는 식으로 커뮤니티 방향성을 정하게끔 할 수 있도록 서브레딧별로 코인을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레딧과 아비트럼 노바의 계획입니다. 현재 크립토커런시 서브레딧에서는 베타로 문이라는 코인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립토커런시 서브레딧을 시작으로 다양한 서브레딧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거죠.
이 레딧이 정말 많은 유저들과 매스 어댑션을 이룩하고 있고 또 최근 레딧 NFT 아바타가 엄청 흥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식이고 아비트럼 출시 시 한 번 더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현재 아비트럼은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관심을 받았던 건 아비트럼 오디세이인데 16개 중 13개의 NFT를 수집하면 대장 NFT를 준다고 공고를 해놓기도 했고 길드랑 연계해서 길드롤을 받는 작업도 있으니까 에어드랍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그냥 아비트럼 에어드랍 치면 다양한 데서 다루니까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제가 아비트럼을 이쯤에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비트럼이 옵티미즘보다 명확히 유저도 많고 TVB도 높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옵티미즘 대비 아비트럼의 상대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트랜잭션량 대비 시총을 비교한다던가 시총이 낮을 때만 아비트럼을 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아비트럼은 마치 솔라나 썸머처럼 아비트럼 어텀을 유행어로 밀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 언급을 계속하는 만큼 아마 내년 가을이 아닌 올해 가을 안에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비트럼에 관한 리서치를 마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나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앞으로도 영상으로 자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봐요. 빠이.